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스탁 이지은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 전략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꽤 됩니다. 내일 오전 그리고 소화할 내용 그 전에 오후에 어떤 대비를 마련해야 될까요? 하나씩 키워드 살펴보면서 고민해보죠. 자, 오늘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회복력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일단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두 종목의 특징 그리고 지금 오후에 나오는 변화로 좀 이동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과 전체 큰 틀 잡고 갈게요. 일단 파란불은 본부장님 나오고 있는 상황, 그간의 랠리에서 일단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워낙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거 먼저 잡고 가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 나오는 FOMC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한 번 꺼내 들면서 시장에 수급적으로 조정의 빌미가 될 만한 이야기들은 참 많아요. 이 재료들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관련주를 지금은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우리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뭐 장중에 조정을 받은 것은 크게 부담이 된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랫꼬리가 달려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살짝 아랫꼬리가 달려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하나는 FOM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점도표가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시장에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6년도에 금리 인하를 4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도요. 이건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덜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반영되면서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전 꽤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FOMC 회의 이후에 미증시든 우리 시장이든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는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I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AI 업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연말까지는 그래도 상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유율이 30%가 좀 넘어갑니다. 작년 2024년도 중순 때보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점유율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환율까지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관세에 대해서도 예민한데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대한 모멘텀, 워낙 강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오늘은 특별히 어떠한 액션을 취할 구간은 아니고 FOMC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활용하자라고 일단 전략에 대한 방향 힌트는 주시는 걸까요? 일단 이건 뭐 투자자 분들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충분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전 챙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챙기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난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한다면 오늘 말고 내일 사죠. 내일 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예. 게 훨씬 낫겠다. 불확실성 하나라도 제거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정이 잡힌 거죠. FOMC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요. 그러면 관세가 빌미가 될 가능성 조금 더 이재현 대표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건 뭐 시기가 딱 없어요. 언제 결정이 되고 서명이 되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기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관세 압박은 받고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이라고 할지라도 3,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게 반영이 된다면, 되는 게 보인다면 시장의 판단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나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판단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이유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 트럼프의 이런 발언, 관세 관련돼서 자동차보다도 반도체와 의약 부문의 관세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시적인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좋았고 미국에서도 지금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 이 안에서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AI 시장에 대한 확장성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에 있어서 어쨌든 관세 영향으로 인하면 수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쪽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노이즈는 발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최근에는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시장이 AI라는 이 모멘텀으로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을 봐야 할까? 사실 이 관세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이슈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차익 실현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외국인 수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급적인 요인으로 오늘 시장 자체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 하루의 흐름만 본다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또 떠나간다.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이탈이다.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도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만 딱 놓고 오늘 이 시간 가장 궁금한 부분은 회복력일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두 분 모두 해주셨지만 지금 78,900원 선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SK 하이닉스보다 탄력성은 지금 한시 구간 지금 눈에 띄는 쪽이 삼성전자거든요. 레거시 쪽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수급인지 삼성전자의 회복력 여기에 기인해서 또 하나 투자 힌트를 활용해야 되는 자리일까요? 왜 이렇게 삼성전자만 들썩이는 흐름이 영차 힘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는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 뭐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낸드 쪽에 대한 이야기와 디램에 대해서 AI 수요가 강화가 되면 할수록 오히려 범용 디램까지도 확장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결국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마이크론 쪽에서도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범용 디램 쪽으로 낸드 쪽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고 실제로 캐파 자체도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그 수혜 자체를 좀 기대하는 심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HBM4 관련돼서도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이제 공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를 줘서 HBM4 쪽에서도 시장은 그렇게 엄청난 기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서 또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자체도 서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회복력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투탑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삼성전자만 갈 것이다, SK 하이닉스만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범용 쪽 그리고 최신 칩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양쪽 종목을 꼭 한 종목만 사야 되는 룰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이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화면에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이재현 대표님 삼성전자 11만 원, 하이닉스 48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어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죠. 좋은 부분이 이야기됐으니까. 그런데 과거의 흐름이 어땠냐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증권사 리포트 눈높이가 높아지고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그때가 조정의 서막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우려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이 두 종목을 못 바라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아니면 그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필요할까요? 경계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목표 주가를 그렇게 제시를 했다고 나는 무조건 이 가격까지는 홀딩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유연한 마음을 가지되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한정적인 게 아니라 이번에 영국 쪽에도 또 엄청난 투자, AI 관련된 투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만큼 지금 세계적으로 AI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특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해내야 되는 역할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땐 그 목표 주가를 보고 달려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와 마찬가지로 긍정의 시각을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중요하죠. 두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본부장님과 소부장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소부장은 장비 쪽입니다. 미국장에서도 장비 쪽에서의 강세가 계속 확인이 되는데 장비를 주로 보는 전략은 계속 변함없이 매크로 이슈에다 가져가도 되는지, 특히 장비 쪽에서는 오전에 하락폭을 만회하고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보여서 이런 종목의 체력에는 조금 더 믿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소부장 같은 경우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장중에 고점이 갱신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AI 쪽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원래 소버린 AI 같은 경우로 약간 제외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버린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캐파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AI 쪽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HBM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젠 이 AI 데이터 센터 쪽의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장비 쪽에 대한 수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순서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저는 소재단이 가장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소재단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상 가장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뭐 최근에 캠트로닉스라든지 유리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반도체 내에서도 소테마가 있거든요. 그 소테마가 선순환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유리기판이나 소재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아직까지 많이 못 움직인 쪽은 전 액침냉각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예 못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침냉각과 관련돼서는 GST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덜 간 쪽, 아직까지 소외가 된 쪽도 지금은 보시기란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고요. 반도체, 매크로 이슈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언제 방문할까?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물음표 붙어 있다라는 점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지 본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방중한 상황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직까지 언제라고 못 박아진 날짜는 없습니다. 서로 간 편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말 10월 중순 저울질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인 종목들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날짜 확정되진 않은 구간 오히려 메리트 있는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주가를 매매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달에 시진핑이 방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한알령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반도체가 좀 밀리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카지노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실적이 계산될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벤트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카지노 쪽도 굉장히 좋고요. 엔터 쪽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주가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 노머스 같은 경우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쪽으로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 마감이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계속해서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눌림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는 구간이 되면 이쪽이 움직이고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풍선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이 반도체로 가느냐 여부가 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세의 연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급 시소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 엔터 우리가 이쪽 많이 이야기를 했죠.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앞서 본부장님 게임주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게임도 지금 중국 관련주의 흐름과 맞물려서 수급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워낙 요즘은 이쪽은 따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따로 보는 분들이 많죠. 네. 아무래도 중국이 예전보다 게임을 잘 만들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로 게임주를 많이 엮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게임주가 올라오는 게 무조건 중국발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 선순환의 관점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에서 게임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약간의 모멘텀들이 붙어주고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게임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AI가 발전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선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서 뭐 넷마블이라든지 지금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내용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 섹터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승 룸은 분명히 남아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 전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잘 봐야 된다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보죠. 소비에 대한 키워드의 집중도를 대표님 지금 높인다라고 한다면 오후에 놓여있는 선택지가 여전히 강한 쪽, 조정을 받은 쪽, 변동성이 큰 쪽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장 보는 게 맞을까요? 먼저 여행 같은 경우는 탄력도 측면에 주목을 받고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실적하다면 카지노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 사이의 메리트는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은 볼 수 있는지요? 사실 중국 소비주 하면 참 많은 종목과 섹터가 연결이 맞아요. 되기 그래서 때문에 어렵기도 해요.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근데 저는 좀 집약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지노 쪽에서는 복합 리조트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목으로 보면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복합 리조트는 단일 카지노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가족 단위를 흡수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또 VIP 손님을 모시기에도 용이하고 지금 매스 관광객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홀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캐파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 마카오 쪽에 카지노 업황도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카지노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단기적으로 보면 시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차트를 길게 보면 2014년에는 파라다이스는 4만 원대까지도 가격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은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물론 2014년이면 예전이긴 하지만 호황기를 한번 탄다라고 봤을 때는 뭐 못 갈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최근에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계로 이번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에 찍히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카지노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면세점을 찾는 게 아니라 올뮤다라고 해서 올리브영, 모신사, 뭐 다이소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안에서도 반등 탄력이 좀 나오는 쪽 ODM, OEM 그리고 브랜드사별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에 대한 에너지가 지금 폭발적이진 않은데요. 이슈와 함께 연결고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지은 대표님 이어서 이쪽 잠깐 볼게요. 태양광 쪽에서는 이게 뭐 반도체 쪽과도 연결고리가 있긴 해서 태양광으로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기관 리포트가 그쪽으로 나와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리백에 대한 기대감을 아는 종목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큰 틀은 변하지 않게 정책 방향 나오고 있어서 관련주 꿈틀거리는 쪽 점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풍력과 다르게 특히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OCI 홀딩스도 그렇고 시장에서 최근에 언급은 예전보다는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쪽에 매출 비중이 좀 있는 쪽에 특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한동안은 좀 SOFC라고 해서 지금 볼륨 에너지도 계속 좋잖아요, 시세가. 네. 그러다 보니 관련돼서 뭐 두산퓨얼셀이라든지 범한퓨얼셀 이런 종목들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이어갔다가 이제 그런 약간 단기성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다가 또 한동안은 변압기 쪽이 또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신재생 쪽을 계속해서 채택하는 흐름들이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뭐 폭발적인 시세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관련돼서는 시세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좀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재생 관련돼서는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집약적으로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HD현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좀 매력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종목이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해외 매출도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국내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종목 압축해서 보실 필요 있다. 신재생 관련돼서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에너지 쪽에서는 신재생, 재생에너지 말고 국제 유가 강세의 영향을 좀 받는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동성은 워낙 크게 나타나는데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오늘 중앙 에너비스를 비롯해서 유통 쪽, 그러면서 중소형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의 방향성이 오늘 한번 실리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슈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결국은 유가의 향방에 영향을 크게 이쪽을 미치다 보니까 정유 섹터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뭐 새벽에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었죠. 그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유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중소형주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추세적으로는 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긴 어려울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관점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구석유도 그렇고요.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전부 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간다 여부는 아직까지 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넘어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자금은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트레이딩은 오케이고 테마성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반도체에 머무르고 있는 수급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산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 눈에 띄어서요. 한 종목 중심으로 풀어가 볼 거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이야기 해볼까요? 자, 일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유독 강하게 움직입니다. 하루 전에는 중동발 리스크였다가 오늘은 수주로 옮겨왔습니다. 연속성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이재현 대표님, 사실 지금까지의 실적한다면 가장 좀 아쉬운 종목으로 증권가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봤는데 오늘 그러니까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입에 와 있는 걸까요? 미국, 수주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강함이 유지가 됩니다. 어떤 시각이 있을까요? 네, 일단 상당히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슈가 나온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고 규모도 한 10조 원 정도 되다 보니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또 로키드 마틴, 뭐 보잉 이런 회사와 경쟁 구도에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좀 희망적으로 우리나라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거론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따낸다라고 했을 때 전투기보다는 훈련기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진출이라는 키워드는 또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새로운 재료를 항상 원하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대부분 좀 시장의 평가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오히려 장 초반보다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급증하면서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항공우주 하면 우리가 방산주 안에서도 항상 실적이 혼자만 좀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맞아요. 있어서 아쉬웠는데 요즘에는 증권사 평가들을 보면 하반기 때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좋았었던 기업들보다는 원래 섹터 자체가 지금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 안에서 아쉬웠던 실적을 시현했던 기업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오고 하반기에 실적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히려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이유가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주가를 항상 보면 이 가격대 10만 원 좀 넘은 이 가격대에 항상 저항대로 좀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를 돌파를 해줬다. 3번의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줬다라는 것은 새로운 수급이 그만큼 들어오면서 끌어당겨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누려보자. 그리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오전장이 사실 우려돼서 좀 못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방산 관련돼서는 지금 가자지구라든지 그리고 드론 공격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눌림이 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적 리스크까지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이야기 여기서 해볼게요. 본부장님, 오늘 장 초반부터 방산 섹터 내에서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쪽의 색채가 진한 종목이 시세를 좀 내고 있어요. 인텔리안테크는 개별적인 공시가 나오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세트레가이까지 5% 현재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만한 재료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시세가 난다라는 의미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뭐 방산 쪽에서 약간 파생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에 우리가 게임주 이야기할 때도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모든 섹터 내 모든 종목이 움직이진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선순환의 관점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루미르 같은 경우도
가지고 조선 쪽에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연말에는 추가적인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나 테마성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시선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지은 대표님, 사실 하반기는 바이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전통적인 수혜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알테오젠이 개별적인 호재에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권에서 맴돌고 있어서 정말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 헤드라인 나온 것처럼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안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기대감 영역에서 머무르는데 어떤 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오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시세가 좋기는 했어요. 네.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23일에 FDA 키트루다 SC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자. 네, 이 정도 이슈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중요한 빅 이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더 작동이 된 것 같고,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 미국 특허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이런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은 오늘 시세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이 쭉 들어오기 어려웠던 점은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좀 짓누르고 있다라는 부분과 금리 인하를 앞두고 우리가 플랫폼 관련돼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기업들의 최근 시세 흐름을 보면 거의 다 주가가 좀 고가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통상 뭐 반도체와 같이 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반도체가 광세를 이어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좀 약세 흐름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는 차익 실현과 큰 틀에 있어서는 상방에 대해서 아예 깨졌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개별 이슈가 있는 쪽에 움직임이 나오지 전체적으로 자금이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CDMO 관련된 기업들도 시세 흐름이 시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쪽에서는 눈치 보는 부분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 다만 우리가 하반기 때 뭐 많이 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쪽은 이 안에서 선별적인 종목들, 일정이 있는 기업들은 지속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과 마지막 질문 갈게요.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좁혀서 의료 AI로 보면 어때요? 노을에 대한 반응이 어제, 오늘 강합니다. 또 한 번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한 장중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의료 AI에 대한 관심, 노을로부터 시작된 이 매기는 확산 가능성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전 있다고 생각을 있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 AI가 좀 시차를 두고서 가장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 AI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여기저기 쓰입니다. 금융에도 쓰이고 다른 곳에도 쓰이는데 이 의료 AI 쪽에 대한 시장 캐파가 가장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추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을이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지금 뭐 3빌리언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3빌리언이라는 기업도 있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서는 로킷 헬스케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AI 쪽과 의료 쪽을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아직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 테마성을 어떻게 보면 좀 공략해도 난 심적으로 좀 견딜 수 있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라고 한다면 전 의료 AI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의견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지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